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주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여러분들께서 구독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중고차 구매를 위해서 현명하게 중고차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꿀매물을 위해서, 세 번째 차량 정보 같은 거, 차량 관련 정보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잘생긴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남자분들이지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자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무튼 간에 저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라면은 안 좋은 중고차를 거르실 수가 있습니다. 약 5가지 방법으로 제가 큼지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중고차, 중국산 자동차는 그냥 신차는 중고차든 사지는 마세요.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중국 막 19년식 뭐 1,500만 원 뭐 이렇게 신차를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간혹 가다가 혹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경매장에서도 구매를 하셨던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절대 팔진 않아요. 왜 중국 요새 괜찮지 않냐, 뭐 사면 안 되냐, 여러분 그냥 사지 마세요. 제발 중국산 자동차는 그냥 사지 마세요. 일단은 사지 마세요. 뭐 그러면은 분명히 댓글로 뭐 폭스바겐도 뭐 어떻게 뭐 중국 지분이, 그런 차 말고요. 진짜 오리지널 중국산 차는 사지를 마세요. 번외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뭐 푸조, 크라이슬러 같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자동차 브랜드는 우리나라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잔고장이 터지거나 하면은 조금 수리비라든지 아니면은 연식이 좀 된 것들은 기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기 뭐 직설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충 눈빛으로 통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마, 그냥 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짜배기 정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시기 전에 SK 엔카 같은 걸 눈티 많이 하실 텐데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많이 보실 겁니다. 맞으시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게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색깔로 떠가지고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게끔 막아뒀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한 개만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이력을 막아두고 성능 기록부만 올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지만 보험 이력은 뭐 몇천만 원 잡혀 있는 경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뒤 범퍼나 휠 라이트 이런 부분 교묘하게 성능 기록부상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보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용했던 차량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만 보고 완전 무사고네, 보험 이력도 뭐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냥 보험 이력이 크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런 차들 대부분이 보험 이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차량을 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파실 때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능 기록부는 막혀져 있는데 보험 이력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험 이력이 0원인데 사고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는 보험 이력만 보고 이 차 보험 이력이 0원이니까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미수선 처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현금을 주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안 하고, 그런 차량들은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런 차량을 거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걸러야 되는 차량입니다. 역시 성능 기록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차량 사신 옵션 같은 거, 키로수, 연식 같은 걸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물론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성능 기록부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새는 뭐 작은 소도시뿐만 아니고 뭐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부 광역시급 엄청난 이렇게 좀 알려진 매매 단지 내에서 올린 성능 기록부인데 용도 변경이 없음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 이력이 없다고 체크가 돼 있는데 보험 이력을 보면은 용도 변경이 있어요. 렌트카 이력이 있는 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 기록부 있으니까 이건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뭐 조금 큰 기업이나 또는 큰 뭐 보증협회에서 했다고 하면은 조금 공신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까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가 또 한 번 있었냐면 제가 차량 검수를 하는데 손님이 구매 대행을 요청한 차량인데 성능 기록부상 차량 번호랑
광고 내고 있는 차량 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당연히 이 차 성능 기록부인 줄 알고 내려만 보지, 그 사고 이력만 보지 차량 넘버라든지 차대 번호라든지 그거를 비교해 보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요새 성능 기록부는 밑에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 실차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은 조금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뭐 네이버에 중고차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발 그렇게 치시면은 거의 99% 허위 매물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초록색 창에다가 중고차라고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제 K카나 뭐 SK엔카, 뭐 보배드림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SK엔카 기준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우리가 낮은 가격을 했을 때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차들이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걸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뭐 무조건적으로 메뉴에 이거 왜 이렇게 싸? 걸러라, 이게 아니고요. 시세보다 누가 봐도 이런 옵션이 있는데 너무 싸다 하면은 그거는 미끼 매물이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야, SK엔카에서 하는데 허위 매물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SK엔카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은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SK엔카 자체는 기업이지만 거기에 의뢰를 하는 차량 광고를 내는 개인 말 그대로 개인들이 광고를 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SK엔카에서도 그거를 하나하나 다 단속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신경 쓰시고 한번 보셔야 돼요. 교묘하게 몇백만원, 약간 100만원, 150만원 교묘하게 저렴한 경우도 허위 매물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피해 안 입으시고 조금 현명한 중고차 구매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은 바로 제주도 렌트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 렌트카를 비하는 게, 저도 제주도 좋아하고 제주도 렌트카 이용합니다. 가면은 하는데, 제주도 렌트카를 걸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렌트카를 걸어라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렌트카의 개념이 예전과는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집 앞 동네 또는 어디 놀러 가면 이용했던 렌트 업체에서 찍어내는 그런 렌트카가 아닌 1인 장기 렌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떤 기업에서도 이제 렌트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차량은 오히려 옵션이 더 좋거나 관리를 해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키로수가 짧은 것도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렌트 이력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흠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렌트카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 차량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 렌트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이용하는 렌트카라든지 뭐 경주 놀러 갔을 때 또는 서울에 뭐 있는 렌트 업체도 많겠죠. 그런 단기로 우리가 뭐 몇 시간 며칠 하루 이틀 이렇게 빌리는 렌트카입니다. 여러분들 렌트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 가운데 뭐 쉽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주도 놀러 갔어.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갔는데 내가 이 차 1박 2일 동안 탈 거니까 좋아, 출발하기 전에 우리 엔진 오일 한번 넣고 시작할까 하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 미친놈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만 넣고 타지 않습니까? 렌트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냐. 여러분, 렌트 업체에서는 그런 렌트카를 수십 대 정도 들고, 수백 대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만큼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지 못해요. 렌트 업체에서도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이용을 하고 다시 바꿔버리거든요. 이 차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렌트 업체가 왜 신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렌트차가 신형인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단기 렌트카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단기 렌트인지 장기 렌트가 어떻게 아냐?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구분하는, 그냥 뭉뚱그려서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옵션이나 키로수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거는 1인 장기 렌트나 또는 관리된 렌트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이 너무 빠졌거나 하체 부식이 심하거나 그리고 키로수가 연식 대비 너무 많다 하는 렌트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렌트카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가본부를 떼보시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떼기는 조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중고차 구매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와 더욱더 잘생긴 외모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